안녕하세요, 고3 여러분. 다들 급수 개념 파트 보고 오셨죠? 오늘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해볼 거냐면 저번에 이어서 수능 특강 짝수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거는 수능 특강 22쪽부터 25쪽까지 레벨 1, 2, 3 급수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문제는 22쪽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엄청 쉬웠고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상당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니까 첫째 항이 2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1이 2구나 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AN 어떤 수열이 수렴한대요. 마이너스 1로. 그런데 자, 수렴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잡아볼게요. 수렴한다면 저 n번째라는 게 중요한 걸까요? 자, 다들 속으로 생각을 좀 했죠? 자, n번째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n번째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나 n 마이너스 1번째나 다 수렴을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이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플러스 1번째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고 같은 얘기로 n 마이너스 1번째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겁니다. 다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100 자, 다 수렴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얘가 그러니까 n번째가 아니고 만약에 2n번째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n번째는 반드시 수렴할까요? 라고 하면 아닌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승. 그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수렴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승은 항상 1로 수렴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AN이라는 걸 굳이 잡는 이유는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n번째가 수렴하면 어떤 것을 잡더라도 걔는 항상 수렴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n번째가 아니고 임의로 잡은 애가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볼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문제는 별거 아닌데 자, 우리가 저기 써져 있다면 쟤는 뭐랑 같은 얘기였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랑 같은 의미다 라고 다들 급수 개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바꿔보면은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다시 해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쭉 더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A1에서 A2를 뺀 거에서 A2에서 A3를 뺀 거 얘가 쭉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당연한 건데 하나 실수했죠? 얘가 n이 아니고 k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이게 첫 번째 항에서 이거 하나의 항으로 봤죠? 첫 번째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앞에 있는 항에 뒤에 있는 거와 다음 거에 앞에 있는 게 지워지는구나. 얘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N이라는 게 수렴한다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나 n 마이너스 1번째나 모두 같은 데도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A1은 2였으니까 3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시그마 나와 있으니까 이 시그마를 풀어내가지고
극한만 취해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원 수투 배울 때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극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수렴하냐 안 하냐,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더 확장돼서 미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문제 자체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3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엄청 중요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어떤 급수가 있는데 이거 무슨 급수예요? 등비급수죠.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어떤 정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었냐, 공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비가 등비 수열 때도 배우셨겠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기억나죠? 자, 근데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차이가 뭐였냐, 1일 때가 되냐 안 되냐였어요. 기억나죠? 이거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등비 급수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는 수렴을 안 했었어요. 왜 안 했냐? 1-r분의 a가 됐죠. 그럼 당연하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비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1을 계속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걔는 수렴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공비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됩니다. 그쵸? 자,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면 되겠죠? 풀어내니까 우리가 양변에 2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2 곱하니까 여기다가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2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왼쪽 것만 먼저 봅시다. 왼쪽 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예요? x 빼기 4의 제곱이죠. 이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다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어요. 무엇인가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다. 였나요?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었죠? 0과 같을 수도 있다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언제만 제외하면 되겠어요? 0일 때만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x가 4가 아니기만 하면 이걸 만족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 걸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2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니까 2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다들 가능하죠? x 빼기 2 x 빼기 6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와 x가 6 사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2와 6 사이에는 3, 4, 5가 있죠. 근데 4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3하고 5를 더한 8이다 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쉽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레벨 1 끝났으니까 이제 레벨 2를 봅시다. 레벨 2를 보니까 두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 이런 거를 한대요. 자, 우리 가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봅시다. an 플러스 bn이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쵸? 1로 수렴하는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시그마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수열에 대한 얘기예요? 수열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1로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수렴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수렴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그마가 있었다면 얘를 어떻게 써먹겠죠? 1이라는 값을 써먹을 텐데 우리는 시그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냥 수렴하는구나 정도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렴하니까 우리가 급수에서 엄청 중요한 성질로 나왔던 게 얘는 수렴하려면 반드시 얘다 라는 게 있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자, 반대로 얘기해서 이 안에 급수 안에 들어가는 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 그거는 아닌 게 있었죠.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만 반대로 가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bn이라는 걸 극한을 씌우면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얘 나오니까 얘 수열의 극한 시간 때 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나온다면 앞에 있는 게 어디로 수렴하고 뒤에 있는 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면 얘랑 얘가 같은 곳으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것도 그로 수렴할 거다 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게 같은 곳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봤더니 앞에 있는 게 어디로 수렴해요? 얘 극한을 취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네요. 그 뒤에 있는 것도 극한을 취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bn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bn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an이라는 건 2분의 3으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2분의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을 하니까 2분의 9다 라고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 bn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an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찾아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궁금한 건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인데 일단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수렴을 한다면 an하고 bn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an을 따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궁금한 건 an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n하고 an 플러스 bn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an이란 거를 an 플러스 bn하고 bn으로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그냥 an 플러스 bn에서 bn을 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어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로따로 수렴하면 각각 생각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이제 한 번 더 굳이 한번 써주자면 이거의 시간을 좀 공들이는 이유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서 얘가 2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3이겠지. 그래야지 0이겠지. 지만 이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렴하는 애들을 가지고 찾아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앞에서 수열의 극한 때 문제로 나오던 것들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도 개념은 한 번씩 잡아주면서 들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열 AN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가 1로 수렴한대요. 근데 리미트 어쩌고저쩌고가 있대요. 여기에 시그마가 있었다면 얘를 써먹었겠지만 우리가 이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만 궁금하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N이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그쵸?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대신 AN이라는 게 2분의 5의 N승이라는 게 곱해지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AN이라는 걸 단독으로 쓰지 말고 2분의 5의 N승을 함께 있을 때를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야지 수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좀 식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2분의 5의 N승을 분자랑 분모에 곱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게 좋냐고 했냐면 N 플러스 1승이 있으면 N승으로 바꿔놓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4의 N승에 2분의 5의 N승을 곱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의 N승이 되겠죠. 그리고 3의 N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분의 5의 N승에 AN이 곱해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니까 4의 N 플러스 1승은 4 곱하기 4의 N승인데 그 4의 N승에 2분의 5의 N승을 곱하니까 10의 N승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3의 N승에 2분의 5의 이렇게 된다라고 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10의 N승이고 3의 N승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1보다 공비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공비가 가장 큰 애로 나누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누어 주니까 앞에서 한 거죠. 1 플러스 10분의 3의 N승에 2분의 5의 N승에 AN이고 얘도 4 플러스 3의 10분의 3의 N승에 2분의 5의 N승에 AN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건 뭐다? AN이라는 게 2분의 5의 N승을 만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3의 N승 10분의 3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1 사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1분의 4다. 그래서 답은 4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분의 5의 N승은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근데 걔가 0으로 수렴하려면 AN은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는 틀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맞다라고도 하기 좀 어렵지만 그런 개념에 의해서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4의 N승분의 4의 N 플러스 1승 4다라고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왕이면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문제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애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하자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뭐 굳이 바꿔본다면 2분의 5의 N승의 AN은 뭐 TN이다 라고 바꿔가지고 TN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AN은 5분의 2의 N승의 TN 곱해져 있으니까 뭐 0 곱하기 0이라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까지 유추해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해놓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니까 얘는 0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으로만 풀지는 말자라는 얘기에서 꺼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래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대요. 자,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AN을 A 아래 n-1승이다. 근데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2에 2 곱하기 R에 n-1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죠? 물기가 엄청 많아서 그래요 갑자기.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뒤에 있는 걸 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등비급수의 합이에요. 근데 첫째 항이 뭐냐면 AN 플러스 1이 첫째 항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뒤에 있는 애가 우리 등비급수의 결과값은 1-R분의 첫째 항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R분의 A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은 1-R분의 2에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으면 되니까 R에 n승이구나 라고 다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그랬더니 얘랑 얘랑 같대요. 그러면 2 약분해주고 R에 n-1승 약분해주니까 1은 1-R분의 R이다. 그러니까 넘겨서 R은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찾고 나서 봤더니 AN이라는 거는 2에 2분의 1에 n-1승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하면 되죠. 그냥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에 2분의 1에 n-1승이 여기서 나오는 an이죠. 그리고 an 플러스 2는 여기다가 n 플러스 2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에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공비끼리 곱해주면서 곱해주냐 이거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1부터 9한테까지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나요? 그쵸? 지금 뭐 틀린 게 없죠. 선생님도 그쵸? 뭐 계산 잘못한 거가 있나? 계산이 어디서 잘못된 거 같은데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이게 A1하고 A3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항이 A1은 2고 A3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아니고 1이 남아야 된다. 뭐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구나. 그럼 얘는 계산하면 선생님이 너무 중구난방하게 쓰고 있는데 1-4분의 1분의 1이니까 3분의 4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약해가지고 계산이 힘드네요. 다들 됐죠?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을 봅시다. 오늘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수학에서 계산이 가장 어려워요. 계산. 이게 대학교를 가보면 다들 느끼겠지만 대학교 가서 수학을 배워두면 계산이 가장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계산이 엄청 복잡한? 그래서 막 공학용 계산기를 써도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시험을 때 공학용 계산기를 못 들고 가니까 우리가 계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얘는 별표 좀 칠게요. 이게 왜 별표를 치냐면 수능에 4점짜리로 항상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중요한 얘기고 등비구수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반복되는 시행을 계속할 거예요. 반복이 계속 되는데 그 반복되는 애들의 뭐 색깔의 합을 구하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프렉탈이다라고 부르긴 하는데 프렉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뭐 D1, E1, F1이다 라고 하자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의 넓이를 뭐 S1이다 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S1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이 정삼각형이 또 생기죠. 그럼 이 정삼각형을 또 활용했을 때 여기에 또 생기겠죠. 그거와 밖에 있는 거를 합친 거를 우리가 S2다라고 하자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다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 거를 좀 보면 S1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그려보면 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의 길이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루트 3이 되는 이런 모양일 겁니다. 다들 됐죠? 자, 그럼 얘의 넓이는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가 있죠. 1 곱하기 높이가 2분의 3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의 넓이는 4분의 3루트 3이구나 라고 구하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S2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S2에 대해서 해보면은 S2는 S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갈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삼각형이 조그맣게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S2는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애가 추가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왜 닮음인지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릴까요? 여기? 이거를 크게 다시 문제는 해석이 됐으니까 문제 보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림을 좀 없애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그리면 자,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정삼각형이에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S1이다 저기 지금 써져 있는 애가 뭐냐면 여기가 1이 될 때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까지 이렇게 내리자 라는 게 문제였어요.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가 된다면 여기도 반복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 정삼각형에서 또 반복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때 여기의 넓이가 아까 여기 조그맣게 있는 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반복하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또 이렇게 조그맣게 붙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들이 왜 닮음이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각도 같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네와 이렇게 내리네니까 여기의 각도가 여기랑 같을 겁니다. 됐죠? 근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생각한다면 여기랑도 같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AA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B만 안다면 얘가 닮음으로 계속 작아지는 애들 더할 거기 때문에 그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가 될 것이고 그 넓이 B가 공비가 되는 등비 급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들 됐나요? 제가 말을 빠르게 한 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길이 B가 존재하는 닮음인 도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형들의 넓이는 우리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제곱이 된다고. 부피 B는 세제곱이고. 자, 그러면 그 길이 B의 제곱은 그 도형의 넓이가 점점 작아지는 비율이 되겠죠. 그게 뭐였어요? 등비수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아지는 비율을 공비로 갖고 있는 등비수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떤 공비를 가지고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근데 이 넓이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급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얘 길이 B만 구하면은 되겠죠. 다들 됐나요? 자, 그럼 길이 B를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가 1이랑 3이란 거 알고 있었고 2분의 1하고 2분의 3루트 3이란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4분의 1하고 4분의 27 제곱해서 더하면 7이니까 여기가 루트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루트 7이라는 걸 왜 구했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얘랑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랑도 닮음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길이 B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큰 거대 여기 3대 여기에 길이만 구해낸다면 이게 길이 B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여기에 길이만 구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A라고 둡시다. 여기를. 그러면은 이제부터 써먹을 건데, 자, 여기다 A라고 두면은 여기는 B라고 둘게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3대 1이었어요. 그럼 여기도 3대 1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3대 1이니까 여기서 3분의 1 B라고 둬도 되는데 3분의 1 B라고 둘 바에는 여기를 3B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는 게 더 낫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봤더니 여기도 그러면 B겠구나. 왜냐? 얘랑 합동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AA에다가 1이라는 길이를 여기도 1이라고 알고 있죠? 2대1 내분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ASA 합동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B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A 플러스 4B가 루트 7이구나 라고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하고 B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겠죠. 됐죠?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웬만한 레벨 3보다 어려워요. 옆에 레벨 3 이렇게 문제들을 쭉 보면은 그거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어렵던데 한번 해봅시다. 다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A 플러스 B가 루트 7이구나 라고 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런 문제들은 결국엔 닮음비에서 시작해서 닮음비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대 3대 루트 7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1대 3대 루트 7이겠죠. 됐죠? 그러면 1대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1대 B라는 거는 여기가 1대 루트 7이니까 루트 7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루트 7대 1이죠.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들 됐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큰 삼각형이 1대
3대 루트 7이기 때문에 얘도 1대 3대 루트 7일 거다. 그럼 루트 7대 이 조그만 길이는 이 전체 길이 1대 b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b는 7분의 루트 7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니까 a라는 거는 7분의 3루트 7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그러면 길이 b가 3대 a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럼 길이 b가 3대 7분의 불기다 7분의 3루트 7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1대 7분의 루트 7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넓이 b는 어떻게 된다? 이거의 제곱이다. 그러면 1대 7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다시 해서 공비가 7분의 1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이거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다음에 이제 레벨 3를 하겠지만 그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계산이 복잡할 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r이 7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4분의 3루트 3이라는 거 알아서 1-7분의 1분의 4분의 3루트 3구나. 그러니까 7분의 6이니까 우리가 8분의 7루트 3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죠? 이게 뭔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닮은비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이 다음 계산은 단순 계산이고 이거 길이에 비해 이렇게 닮은비 이용하는 거는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이제 레벨 3인데 솔직히 레벨 2에 아까 그 8번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닮은비 찾아내고 이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제가 첫날부터 계속 강조하던 거죠.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이런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에 있는 한 점 저게 있대요. 거기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미분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겠구나. 그 직선의 x절편은 a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지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접선의 방정식부터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어내니까 저 미분하면 4x라서 y는 4an에 x 빼기 an에 더하기 얘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얘가 될 겁니다. 다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얘의 x 절편이 an 플러스 1이래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란 거는 여기다 0 넣어서 되는 애니까 2분의 1 an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n번째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다음 번째가 된대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공비가 2분의 1인 어떤 등비 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A1 첫째 항도 주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건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수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등비 수열인지 등비 수열이라는 게 딱 이렇게 만족 한 번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주면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여기 A1이 1이었으니까 1,2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간단하게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1,2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어떤 애가 생기겠죠. 걔가 A2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A2, 2A2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접선을 또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애가 A3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자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나중에 대학교 가면
뉴턴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근을 찾는 걸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만 푸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거를 아예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근을 찾아요. 이거의 전 단계로 뭐 이제 루트 3.99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루트 4는 2라고 알고 있지만 루트 3.99는 몇일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다양한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분이라는 게 실생활에 필요가 없는데 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테지만 많이 써먹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덕분에 수학에 좀 흥미를 갖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꺼내봤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N이라는 거는 첫 장이 1이니까 2분의 1에 n-1승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직선 LN과 우리가 저 곡선과 저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지요. 자, 이거 아까 방금 그린 걸 다시 써먹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떤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접선 LN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저기 x는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x는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넓이가 이게 좀 묽기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SN이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됐나요? 자, 그러니까 SN은 결국엔 뭐다? 적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우리가 AN 찾았죠? 그러니까 AN 찾은 거 있으니까 이제 이거 그냥 써먹을게요. 그다음부터 그냥 계산이에요. 이거 계산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결과값으로 그냥 얘기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AN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n-1승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SN이라는 건 저기의 넓이니까 SN은 AN 플러스 1에서 AN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뭐를? 2의 X제곱을. 됐나요? 그러면 이거 구하면 뭐가 돼요? 여기 밑에 부분 다 구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만큼은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만큼을 빼주기 위해서 2분의 1에 여기의 길이니까 AN에서 AN 플러스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얘니까 곱하기 2의 AN의 제곱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됐죠? 이게 뭔가 식이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계산인데 선생님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AN 그냥 이거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2에 잠시만요. 잘못했다. 이거 계산은 직접 해봐요. 이해가 돼요. 선생님도 이거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자? 더하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공비가 4분의 1이고 첫 장이 2분의 1이니까 1-4분의 1 다시 해서 4분의 3분의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8분의 7분의 2분의 1이니까 얘가 될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3분의 2 빼기 7분의 4가 돼서 21분의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의 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레벨 2의 8번이 더 어려워요. 얘는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산하는 연습은 다 해야 돼요. 선생님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급수 단원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홀수번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8번 문제에서 제가 했던 아이디어 꼭 그렇게 푸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해설지를 안 봤는데 해설지는 다르게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자신만의 방법, 자신한테 익숙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닮음을 많이 이용해요.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닮았을지를 고민하고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비율,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들 공부를 해보시고 다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곧 있으면 4월 모의고사도 3월 모의고사가 연기됐죠. 그것도 있는데 잘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